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차관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계약, 즉 탄자니아에 항구를 건설하는데 99년간 중국이 사용권을 갖고 여기에 군함을 들이든 뭘 하든 항구 내 활동에 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술 취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며 돈을 갚지 않기로 한 건데요. 2018년 스리랑카가 중국에 항구를 빼앗긴 사건이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스리랑카도 똑같이 중국에 돈을 빌려 항구를 지었는데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항구 지분의 85%를 99년간 중국에 넘기고 말았거든요. 항구를 지을 땐 중국 건설사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해서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다시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곳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1년 새 집값이 30%나 폭등하여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에 이르자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시민들 사이에선 SNS에 100만 달러가 없다 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돈을 환영했던 호주도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보안을 이유로 투자를 막았죠. 우리나라도 중국 자본의 러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기준 하와이보다 무려 500만 명이나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몰려들자 중국 자본의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여 적극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지역의 현금 흐름이 윤택해지면서 주민들도 풍족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하지만 국내 고발 프로그램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제주에 방문하고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호텔에 묵으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돈을 써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껏해야 관광버스 정도가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번다고 하니 실익이 매우 적은 것이죠. 오히려 문을 너무 활짝 열어준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송악산 뉴 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이슈가 됐습니다. 2013년 중국 칭다오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최남단 마라도와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제주 송악산에 호텔 2개 동과 캠핑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환경단체 반발과 행정 문제로 표류 중에 있거든요. 자연을 파괴하고 경관을 사유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경관심의위원들의 사업불가 판단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신해원 측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심사위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심의위원의 폭로와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심의위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접근해 적지 않은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부동의 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심의를 요청하고 압박을 가하면 언젠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8년간 무려 13번이나 재심의가 열렸는데 심의위원회는 결국 무한정 이 건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며 조건부 동의하고 도의회에 넘기게 됩니다. 이제 사업 승인만 얻어내면 신해원은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그간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신해원 측으로선 축제 분위기에 마지막 고지를 오른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갑자기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제주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평가 자료에서 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누락, 은폐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바로 제주특별법으로 지정된 KEI에서 나온 사업 재검토 의견이 누락된 건데요. 결국 도의회는 사실상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신해원으로선 다 된 밥에 콧받들인 격이 됐죠. 하지만 해당 동의안은 다시 작성해 제출하면 되니 기회는 남아있었는데요. 이달 중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 차례 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KEI가 도에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자료가 도의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국 사업자가 고용한 대행업체로 넘어갔고 여기서 중국 사업자 입맛대로 작성된 것이 제주도의 의견, 즉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심사 대상인 사업자에게 의견서를 써달라 하고 이걸 제주도의 의견으로 하여 내놓은 모양새라 중국 자본이 우리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할 수 있겠는데요. 상황이 악화되자 제주도는 이제 송악산 일대를 아예 문화재로 지정해서 개발을 원천 차단해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면 일체의 개발이 제한되는데 내년 1월부터 문화재 지정 가치를 조사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로부터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내 환경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겁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종도 국장을 사적으로 만나 아직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전하며 환경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도내 환경단체 활동가 2명을 포섭, 그들에게 실탄, 즉 금품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도 국장이 녹취를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됐는데요. 신해원 측은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 발 더 나아가 제주 역사 최대 규모 중산간 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업자가 5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다 하면서도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주 자연자산의 보고로 할 수 있는 중산간의 개발에는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혹여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흉물로서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도민 여론과 환경단체들의 분투에 힘입어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여 보다 적법하고 여론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와테맨이었습니다.